목요일 1부 힐링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칼폴리포모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로 계시는 박소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밤에 이렇게 꿈은 좋은 거 꾸셨어요. 이제 새해 시작되게 되면 다들 만나게 되면 제일 물어보는 게 좋은 꿈 꾸셨어요라는 인사를 먼저 하잖아요. 네. 근데 또 그냥 편히 주무셨죠? 네, 편히 잠을 자고 네. 또 아침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 잘하고 있는 게 뭐 그게 좋은 거니까. 네, 네. 그렇죠. 감기 몸살 조심하세요. 네, 이제 요즘 독감이 엄청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혹시 감기 증상 있으시면 정말 얼른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사님은 약골이세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감기 다 걸려도 웬만하면 나는 괜찮아. 어느 쪽이세요? 저도 그래도 1년에 많으면 한두 번 감기 올 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많지는 않지만 한 번 앓으면 좀 많이 쉬어줘야 되는, 푹 쉬어줘야 되는. 네. 네, 아직까지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빌빌한 사람이거든요. 되게 체력이 약한 사람인데 평소에 그래서 신경을 써서 그런지 그나마 그래도 좀 조심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박사님도 그렇게 오래 들어놓으시는 스타일이시면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할까요? 네, 오늘 이제 아침에 뉴스도 전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불안감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오늘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불안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 그 불안 중에서도 특히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느끼는 불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네. 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확실한 내일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화론적 관점에서도 보면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위협에 대비를 해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체 구조나 어떤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위협이 있으면 불안을 느끼고 그래서 그 위협에 대비하는 게 이제 구조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적 관점에서도 봐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을 생각했을 때 자연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거다고 말씀이 먼저 나오고요. 근데 저도 그래서 제 자신도 개인적으로 불안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상담 공부를 하면서도 이 불안을 어떻게 좀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불안이 높은 편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불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배울 때 가장 와닿았던 말이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불안과 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계를 바꿔야 된다라는 말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어차피 불안이라는 것은 항상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걔하고 저하고 어떻게 릴레이션십을 가져가는 거를 생각해봐라 그런 말씀이겠네요. 그렇죠. 네, 아마 이게 좀 약간 추상적으로 들리실 거예요. 감정과 나의 관계가 있어라고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 해석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이제 진화론적 관점에서도 인간이 불안을 느낄 수 있는 게 당연한 거라면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안을 아예 안 느낄 거다라는 거는 조금 말도 안 되는 기대하지 말란 기대겠죠. 얘기죠. 네. 그런데 그 불안이 왔을 때 이 불안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이제 극복해 나갈 것인지는 또 우리의 어떤 그 행동에 그리고 결정에 달려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와닿아서 개인적으로 불안이 높은 사람으로서 좀 와닿았던 말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오해일까요? 진실일까요? 너무 많이 알아서 불안한 마음이 더 많다. 오해인가요? 진실인가요?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는 게 많을수록 이제 경우의 수도 많아지고 생각하는 어떤 시나리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밤잠 설치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불면증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잠이 안 온다. 근데 그 생각을 또 이렇게 자세히 찬찬히 살펴보면은 어떤 뭐 지식일 수도 있고 알고 있는 정보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고 이건 기억일 수도 있고 머릿속에서 끊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뭔가 아는 게 많을수록 머릿속에 생각이 많을수록 불안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는 저는 진실이라고 봅니다. 본인의 불안 지수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요? 지금 박사님께서 나는 조금 더 불안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라는 표현을 하셔서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불안이 더 많다는 걸 어떻게 느끼셨어요?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그, 지금 저 몸 아프다가 좀 나아지니까 네, 정신까지도 이제 좀 각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딱 그 포인트. 굉장히 네, 예리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저도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가 알지 스스로 내가 불안이 높다는 거를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일단 저는 불안을 알아차리는 방법은 내 몸에서 가장 먼저 느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의 어떤 증상들이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굉장히 많은데 특히 불안은 저희가 굉장히 잘 캐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뛴다든지 손이 막 땀이 차기 시작한다든지 머리가 약간 띵해질 때도 있어요. 불안이 심하면. 그래서 그런 어떤 신체적 증상들이 왔을 때 내가 좀 불안을 느끼는구나가 좀 판단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말이 빨라진다거나 아니면 생각이 굉장히 머릿속에서 경주를 하듯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조금 불안이 올라왔구나라고 이제 느끼게 되죠. 남들에 비해서 불안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제가 불안을 느끼는 상황들이 이러이러한 게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다 보니까 내가 좀 불안이 높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단지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신체적인 반응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불안을 느끼고 신체적으로도 그게 좀 이제 증상이라기보단 어떤 신체에서 느껴지는 느낌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있고 결과들이 있고 이렇게 다 보면은 그것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내가 불안을 느끼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알고리즘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는 걸 보게 되면은 계속 그게 뜨잖아요. 네. 우리 머릿속에도 그런 비슷한 알고리즘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불안이 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하게 되면 자꾸 그 알고리즘이 작동하면서 유사한 안 좋은 감정들만 계속 제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걸어갔던 길을 계속 생각들도 걸어가는 거겠죠. 방금 말씀해 주신 비유가 굉장히 찰떡인데요. 알고리즘이 머릿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안 좋은 생각들을 했을 때 어떤 버릇들, 습관들을 계속 키워나가게 되다 보면은 불안이라는 감정이 찾아왔을 때 그 길로 계속 생각들은 가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딱 잡고 돌아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함몰된다는 표현을 하시는 거죠. 네, 고착화된다, 함몰된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죠. 고통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 고통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고통을 붙잡고 있다는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도 해당될 것 같아요. 그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경험이 중요할까요? 어떤 경험이 좀 중요할지. 과거에 내가 안 좋았던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네. 내가 이런 비슷한 상황이라면 분명히 안 좋아질 거야 라는 그런 식의 경험. 이런 게 큰 작용을 하나요? 그렇죠. 우리 뇌가 계속해서 지도를 그려갑니다. 과거의 경험에 이제 의해서 어떤 기억을 만들어내고 그 기억에 의해서 내가 이럴 때는 학습을 하게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다 보면은 어떤 비슷한 위험 신호를 봤을 때 아니면 좀 더 이제 일상적인 용어로 말해보자면 불안 요소를 이제 인지를 했을 때 그 내 뇌에서 그려왔던 그 지도에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되고 대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경험들이 굉장히 나에게 불안을 많이 줬었고 이렇게 대비를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들이 나에게 큰 고통을 줬다면 다음번에 비슷한 요소를 인지하게 됐을 때 우리가 불안을 확 느끼면서 이렇게
해가야겠다라고 대비를 할 수밖에 없어서 경험이라는 것이 조금 작용을 한다고 보이죠. 그래서 상담을 하다가도 이제 불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불안과 관련된 경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불안했던 이제 일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있어요. 작게는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소풍 많이들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비가 올까봐 너무 불안한 거예요. 잠이 안 와요. 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작고 귀여운 소소한 네. 불안에서부터 애교 섞인 불안이네. 네. 그리고 치과 갈 때 약속 잡아놓고 치과 가서 너무 아팠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이제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안 아프게 해주셔도 또 겪다 보면 아픈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예약이 다가오면 겁이 납니다. 내일이야 벌써? 가기 싫어. 뭔 일 안 생기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너 얼마나 아플까? 거기서 오는 불안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억들 때문에 행동을 자꾸 만들어 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 많은 곳들이 계속 불편하고, 사람 많은 곳에서 겪었던 어떤 사건들 때문에 내가 좀 불안을 겪게 됐어요. 사람 많은 곳들을 피하고. 근데 사람 많은 곳들을 계속 피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불안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 많은 곳들을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한 잔, 두 잔 술 마시는 것이 습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시작이 됐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게 과해져서 과다한 알코올 섭취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 계속해서 불안을 기억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잘못되어질 때도 있고 돌이키기 참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참 불편해하는 일인 중에 하나고, 늙어간다는 것을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딱 한 가지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그래도 괜찮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젊었을 때는 남아있는 세월들이 다 불확실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 공포라는 것이 불확실성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불확실성을 견뎌야 되는 세월이 너무 오래 남은 겁니다. 40년, 50년 뭐 이렇게.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거 얼마 느끼지 않아도 되겠네라고 하는 그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네. 그 조기까지만 가면 되지 않을까? 조기까지만 가면 그다음부터는 이런 불안감을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가요? 거기 가면 또 다른 불안이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내려놓음을 하실 수 있게 되신 것 같고, 이런 불안을 느껴도 굳이 이런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것에서부터 내려놓음이 시작이 된 것 같고,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라는 이유에서 더 시작이 된 것도 있겠지만 어떤 지혜를 찾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꼭 굳이 불안을 느끼지 않아도 남은 세월들 동안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나에게 낫겠구나라는 이런 어떤 내려놓음과 지혜의 합작이 아닐까, 이런 지혜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 것 같고, 단지 한 가지, 불안이 제 삶을 방해하는 것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불안이라는, 불확실성이라는 그 감정이 네. 제 삶을 침해하는 것은 웬만하면은 거부하는 거죠. 이제는 그러면은 걱정이 이제 남들이 나에게 너 그거 되게 쓸데없는 걱정이야, 쓸데없는 불안이야 라고 하면 안 와닿는데, 내가 스스로 이게 걱정을 해도 불안을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어도 나한테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를 깨닫고 이걸 내려놓으면은 그게 얼마나 쓸데없었는지를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그 순간에는 조금 더 불안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덜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어떤 스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불안이 더 많이 생겨요. 또 이제 어떤 불안이 더 생기시나요? 가스는 제대로 껐나, 문은 잠갔나, 이거 이러다가 또 뭐 새는 거 아닌가, 네. 이거 이러다가 뭐 또 자다가 이상한 일 생기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아까 우정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누적이 되어 오다 보니 네. 젊었을 때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참 편하게 잤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나 지금 제대로 끄고 자는 거야라는 그런 아주 사소한 걱정과 불안들이 잠을 방해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네. 나이가 들면서 뭐랄까,
기우가 많이 생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냥 말씀하신 경험이 누적되어 온 것들이 일종의 데자부처럼 제 머리를 또 장악하기 시작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고 네. 일어날 것도 아닌데도 네.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불안이 좀 높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이렇게 두 분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 잠을 자다가 내가 가스불 껐나? 내가 문 잠궜나? 이 걱정을 해서 밤에 잠을 깬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니요, 그 연배는 아직 그냥 주무셔야 되는 연배인 사실 것 많습니다. 같은데. 그래서 그럴 때는 일어나서 확인해요. 그러고 다시 잡니다. 그래서 그냥 뭔가 확인을 하고 싶고 내가 이것 때문에 계속 걱정에 꼬리를 문다면 행동으로 조금 이제 내가 내 불안을 스스로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조금 이제 다시 편하게 잠을 들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말을 드리면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다 함께 생각나고 그렇죠. 그럴 때에는 조금 내가 불안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진단명으로 가자면은 그게 범불안 장애나 좀 불안 장애로 되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근데 좀 이제 찬찬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카톡으로 올려주신 반응. 네, 그런 지금 사소한 것들에 대한 불안도 전부 다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네. 대한 불안의 한 부류로 지금 소개를 한번 약간 하고 있습니다. 네, 불안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양쪽 극단적인 반응 하나씩만 소개하겠습니다. 네네. 한쪽은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았던 내용이 유비무환입니다. 그러니 땡겨서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은 불안 장애 속에서 시달립니다. 선생님, 라고 하세요. 땡겨서 생각한다는 말이 굉장히 와닿네요. 120% 공감합니다. 네. 저는 그 말씀으로 50년을 괴로웠던 사람인데 그 유비무환이라는 그 가르침 때문에. 그런데 미래의 불안과 걱정을 가불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그 50대에 느꼈던 겁니다. 이걸 미리 땡겨다 왜 내가 쓰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 내려놓으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걱정 많죠. 반대쪽의 입장입니다. 불안. 왜 오지도 않은 걱정을 미리 사서 하지요? 닥치면 그때 가서 차근차근 해결하면 좋을 텐데요. 절대 해결책이 없는 걱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라고 올려주신 반대쪽의 입장이십니다. 선생님 그 경지까지 가시기까지 참 많이 스스로를 단련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직 저는 그 수련이 부족해서 그런지. 네. 네. 좀 마음의 머릿속에 여유를 가지고 해결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울 때가 많죠. 네.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떤 극단적인 예를 얘기를 해주셔서 더 드는 생각이 이제 불안이 다른 어떤 심리적인 것들과도 그럴 수 있겠지만 특히나 불안은 조금 긍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학업 성취가 조금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이 조금 적당히 높을 때에는 그 동기부여가 돼서 학업 성취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죠.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적당히 높으면 이제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좀 더 뭔가를 성취하거나 이뤄내는 데에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연구들이 있어서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하면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으면 내가 나태해질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적당한 불안은 나에게 조금 더 내가 이거를 조금 더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취 경험이나 동기부여의 관점에서 보면은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도 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존에 분명히 필요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많은 만약에 이러면 어떡하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로 밤잠을 설쳐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불안을 정말 떨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라는 것이 내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면은 괜찮으나 네. 그게 이제 암을 만들기 시작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더 이상 이제 네. 제가 더 보탤 말이 없는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네. 그렇죠. 어느 정도 적당하면은 괜찮지만 이게 나의 어떤 일상을 망치고 있다거나 누가 그냥 잊어버려. 왜 그런 걸 걱정하고 있어라는 말이 너무나
네가 몰라서 그래라고 이제 반응이 나올 정도로 나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면 저희가 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불안에서 그래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우리 몸이 그렇게 설계돼 있고 그런 거라면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관계를 조금 바꿔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불안하고의 관계 정립. 네, 그게 또 이제 불안이 조금 높을 때, 아주 심할 때, 그리고 약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올 때는 참 생각이 갇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함몰된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몸이랑 행동도 느려집니다. 생각에 너무 갇혀가지고 몸도 행동도 느려지고 약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고 무기력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안을 또 방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내가 불안을 잘 이렇게 그 관계를 재정립을 해볼 수 있을까를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와서 그럴까요? 네. 그럼 전하는 말씀 듣고 네. 들어와서 어차피 얘를 버리지 못하고 평생 끌어안고 가야 된다 그러면 그럼 도대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관계 정립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도 생각이 많으신 분이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저분이 생각이 많은 분이지 속으로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 박사님께서도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내 인생의 폴라리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칼폴리포머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로 계시는 박소은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혹시 문의하실 내용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therapy@sounpakphd.com입니다. therapy@sounpakphd.com으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편지가 하나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난주에 저희가 YGCO의 신임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이중렬 회장님 모시고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봉사활동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제 소망소사이어티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우물 파기를 참 오랜 세월 후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장으로도 아마 활동을 하셨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께서 이 아프리카에 이제 우물을 파면은 그 비용이 어떻게 들고 어떤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아침마당도 그러면 거기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당 이름으로 500불을 도네이션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중률 회장님이 그럼 매칭해서 우물 파겠습니다. 또 이래 주셨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참 많은 분들께서 거기에 마음을 보태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 소반 식당에 박 사장님께서 박 대표님께서 저희도 하겠습니다 하고 그 도네이션 액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도네이션 해주셨고 황해도 만두집도 해주셨어요. 황해도 만두는 저희가 점심 먹으러 갔거든요. 저녁이었어요. 저녁 먹으러 네. 갔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그날 방송을 들으셨대요. 네, 그래서 아니 이건 무슨 봉투인가 그랬더니 그 말씀 듣고 좋았다고 힘 보태고 싶다 그러시면서 밥 먹어야 되는데 거기 밥 먹는 테이블에 저희한테 봉투를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음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주의 사랑 선교 사역원을 운영하시는 목사님께서 또 책을 저희에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방송 잘 들었다고 네. 그 마음 함께 좀 보태고 싶다고 보내주셨는데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나가는 동안에 또 반응이 몇 개 있었어요.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벌어질 경우의 수를 모두 계산해서 대비해 놓는 스타일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대비를 하다 보니까 불안이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으아. 이거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 다 대비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럼 선생님 평생을 방탄복을 입고 계시는 거네요? 찾아온 경우에는 불안보다는 그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못한 자신을 탓해 불안보다는 맞아. 짜증이 더 나는 편입니다. 맞아. 네. 선생님 그 시나리오 중에서 제 예상을 비껴나가는 시나리오가 있으면 정말 기분 나쁘죠. 아니 근데 그거를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서 그거를 다 대비하신 그 작업이 너무
저는 대단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그걸 하시네요. 선생님께서 지 말씀 주셔서 박사님 이거 제가 병인지 아닌지만 한번 알려주세요. 저희가 행사를 할 때 그 행사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 머릿속에 다 갖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플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C도 안 될 경우에 D 뭐 이런 식으로 한 5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늘 불안하고 조심해요. 말아먹을까 봐. 잘해야 되는데 병인가요? 아니면 정상적인가요? 혹시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냥 깔끔하게 그냥 상처가 되더라도 예 아니오로. 병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 네. 네. 이것도 위로 주시네. 네. 네. 거기에 병이라고 제가 병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충분히 대비를 하고 또 노력을 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수고했다라는 말 없이 그거 병이야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것 같아서 병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짜고 올라가는데도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가 그렇죠. 발생해서 만약에 어떤 코너 하나를 싹 말아먹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네. 지금 선생님이 주신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 자신을 무지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계산을 못했다고. 많이 속상하죠. 많이 속상하고 내가 왜 불안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못했을까. 사실 이거를 봤을 때에도 불안의 관계는 거기서도 좀 재정립이 돼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상황들을 다 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일생에서 내 남은 생애에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응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현실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모든 시나리오를 다 짜놓는다고 말씀하셔서 그때 들었던 생각은 아유 그럼 평생 갑옷을 입고 계시는 거네. 그 갑옷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시간은 없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네, 벗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분은. 그러세요. 네. 높은 확률로 주변에서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아, 네. 예. 또 공감 100배네요, 제가. 네, 저 갑자기 우정아 씨가 100배 공감하는 건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불안증이 어떠한 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나쁜 쪽으로는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아니면 일 중독 이런 쪽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높은 관련이 있습니다. 불안이 생존에 필요하지만 굉장히 회피하고 싶은 감정이거든요. 불안은 공포심이고 두려움이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어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하게 되는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몸이 아프신 분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얘는 그냥 내가 평생 데리고 가야 되래야 그러시면서 그걸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얼르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불안이라는 것을 결국 데리고 가야 되는 거라면 어떻게 얼르고 데리고 가야 되는 어떤 관계를 정립하고 가야 되나요? 네. 어떤 관계라고 하는 거는 각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계속 자기 고백을 하고 있지만 불안이 높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불안과 관계를 좀 잘 쌓아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조금 이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을 때 이 생각을 좀 되감기를 해봐요. 꼬리에 꼬리를 문다면 이 생각이 이 꼬리 전에는 무슨 꼬리였지 이렇게 가다 보면은 뿌리가 나오고 머리가 나오나요? 뿌리가 나올 거거든요.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네, 원래 근본 이유가 나오게 되는 네, 거겠죠. 네, 그거를 조금 해보는 편인데요. 내가 이렇게 불안한 거는 요거에서 요거를 꼭 뭐 예를 들면은 장학금을 타고 싶어서 예를 들면 장학금을 타고 싶어서구나. 장학금이 너무 타고 싶은 이유는 내가 요즘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이구나. 요즘 내가 뭔가 해냈다는 느낌을 계속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정말 칭찬이 받고 싶구나. 내가 칭찬이 받고 싶은 거는 내가 요즘 외로웠구나. 이런 것들로 이제 좀 내가 내 마음에 어떤 뿌리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불안이라는 꽃으로 피었는지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요랬구나라는 이해가 되면서 그러면 지금 이것 때문에 그렇게 불안할 거는 아니겠구나라는 마음이 조금 드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좀 제 불안과의 관계를 그냥 회피하지 않고 그냥 무서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되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마련해 본 방법이고 저만 말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네. 그거는 일종의 해결책이잖아요. 그렇죠. 얘를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럽지 않고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불안은 불편합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이 불안을 느끼고 있네. 아유 편해.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네, 그럼 착각을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나를 좀 이렇게 보면서 그래 지금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무엇 때문에 불안하구나. 이 불안을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좀 이렇게 제3자 조금 이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양육자의 눈으로 제 자신을 바라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육자의 시각에서 한번 바라봐라라는 말씀은 상당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도움이 크네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불안이 꼭 되게 없어져야 되고 불편한 감정을 빨리 치워버려야 되고 내가 이 불안을 또 이제 불안을 회피하고 싶은 감정 중에 하나가 여기서 먹혀버릴 것 같고 이 불안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걱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헤어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믿어주는 이 마음이 생기려면 좀 그런 어떤 따뜻한 양육자의 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대개는 이제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불안, 걱정을 미리 땡겨다 쓰잖아요. 그게 실제로 일어날 것도 아닌데도 그걸 우리가 기우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걱정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이제 늘 여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비의 차원이다라고 표현들을 하시는데 그 대비의 차원으로서의 불안과 불안 자체로서의 불안은 간격 차이가 큰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어떻게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인 건데 그게 이제 관련이 되는데요. 저희가 생각으로는 내가 불안에 대비한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발짝만 떨어져서 보면은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머릿속에서 아까 이제 불안이 우리한테 주는 어떤 하나가 생각에 갇히게 된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행동이 느려지고 이제 뭔가 멈추게 되고 마비가 되고 무기력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건데 그래서 특히나 내가 불안이 올라왔을 때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어떤 액션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살짝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스불 껐나? 문 잠갔나? 가서 확인해 보는 것. 작게 이제 간단한 예를 들면 그런 것일 것 같고 어떤 계속해서 이제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이 계속 있을 때 내가 머릿속에서만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이신지는 반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고 그게 또 엄청나게 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불안과 완벽주의 성향이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조합인데 자주 만나요. 그 조합이 만나면 주변이 피곤하죠. 주변이. 그렇죠. 주변도 피곤하고 딱 조합이 만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완벽주의 때문에 불안은 엄청 느끼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이제 지금 내가 작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누구한테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되고 나 혼자만 알아도 되지만 내가 지금 이 상태와 다른 점을 조금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실천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 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불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가족 일이에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하면 나는 좀 편해질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올려놓고 싶은데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그 불안에 대해서 불안에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가 혹시 내가 얘기했을 때 더 크게 불안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얘기를 할까 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언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런 상황이 참 많죠. 저는 그런 상황을 듣거나 겪거나 할 때마다 그 속담이 생각나요.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 된다가 이게 사람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불안을 받아들이고 해결하고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조차도 내가 나름대로는 이렇게 이거를 해결해 보고자 얘기를 했을 때에도 그게 생산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불안이라는 감정에 모두 다 휩싸여서 어떤 이제 카오스, 혼란이 더 이제 생기게 되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에는 그런 이제 역동을 사실 누가 원하겠어요. 뭔가 이제 가족 자원에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하고 싶어서 얘기를 꺼내는 거지. 그래서 그럴 때에는 조금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 것 같고, 그런 불안이 가장 높은 사람일 나쁜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1대1로 그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은 다른 이제 가족 구성원들한테 좀 1대1로 최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필요한 게, 이게 어떤 사람이 그 불안을 느꼈을 때 크게 하는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불안이 어떻게 보면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불안이라는 그 어떤 그 한 명이나 한두 명의 어떤 반응이 그게 더 중요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래 중요한 것들이 희석이 되고 그것들이 싸움이 되고 감정이 갈등이 어떤 깊어지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조금 어떤 반응이 안 좋은 가족 구성원들이 있을 것 같고 어떤 우리 집단에 좀 이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굳이 가족이 아니라도 그럴 것 같으면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그나마 가장 조금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불안이라는 것이 엄습을 했을 때, 특히 그게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것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었을 때,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게 뭔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뭔가를 구분해 보거든요. 물론 못하는 것들이 더 대부분이지만, 그런데 그 사소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불안적인 요소를 좀 희석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내가 그러니까 불안의 어떤 뿌리를 찾아가 보면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이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미래가 불안한 게 또 굉장히 크거든요. 그럴 때 무언가 하나라도 이렇게 해보고 실제로 이제 내가 어떤 아주 작더라도 변화를 내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어떤 성취감, 일종의 성취감들이 좀 불안을 희석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은 한 번도 누군가에게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잠깐 그 얘기가 나와서 박사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어서 아껴놨습니다. 저는 불안이라는 감정이 저를 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라는 감정이 저를 키웠다고 생각하고, 열등의식이 저를 키웠다고 생각하고, 자학과 학대가 저를 키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요만큼의 성과를 갖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질문은 이게 건강한 성장입니까? 성장이라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강한 성장 과정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를 키운 것들이 너무 부정적인 것들이 저를 키워왔던 거거든요. 네. 성장은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이제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잣대를 들이대는 그거에는 제가 약간 정지 버튼을 잠시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불안, 제가 계속 반복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불안이 높기 때문에 불안이 높아도 잘 삽니다. 네. 그리고 불안이 불안이 높은 것 때문에 성공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동기부여를 이제 받으니까, 해서 여기까지 왔다. 성공을 했다기보다는 여기까지 왔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가 됐든 간에 불안해서든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아서든 성장을 이뤄낸 자신에 대한 고마움과 어떤 수고했다는 말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방금 말씀하신 건강한 성장, 이런 게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성장이 어땠다라는 거를 판단하기보다는 지난 시간에 내가 이렇게 해서 성장이 이룬 나에게 수고했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리고 앞으로를 바라보는 게 더 그 잣대를 들이대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인 일이다. 생산적인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심하지 마. 한 방에 갈 수 있어. 네.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네. 아직도 그렇게 생산적으로 건강한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거는 조금 요원한 것, 좀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그 얘기도 기회가 되면은 네. 여러분이 무엇으로 여기까지 오셨던 그 무엇이 여기까지 오게 했다면 그 동력이 네. 과연 어떤 배경인지도 한번 기회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 불안에 대한 얘기,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는 그냥 빨리 그냥 우리가 그걸로부터 지금의 나를 갖다가 훼손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박사님의 고백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주에 뵙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원 고맙습니다.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